3부 인지 기능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 인지 기능 장애 치매라고 낯설어요. 개도 치매에 걸리나요? 예, 분명히 있고요. 그게 이제 확인이 안 되는 애들, 이제 누령이라서 이제 그 병원에 잘 오거나 상담받지 않는 애들이 또 많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비율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치매가 있다. 그래서 앞전에 뭐 1부, 2부에서 얘기했지만 점점 애들이 이제 노령화가 많이 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것도 더 많아질 거고. 네. 근데 단순히 이런 이유일까요? 단순히 애들이 노령화가 많아지기 때문에 인지장애가 많아지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뭐 병적인 어떤 변화가 이제 분명히 있다고 돼 있긴 해요. 사실은 이제 뇌의 병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 오래 장수하는 이제 동물이 많아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것도 병적인 변화다, 질병으로인 변화. 네,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게 병적인 변화라고 하면 원인이 뭐예요? 원인은 이론상 뭐 베타 아밀로이드 시스라는 그런 이제 뇌 조직에 어떤 이제 안 좋은 물질의 침착이 되는 변화가 진행이 된다고 돼 있고요. 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대뇌 피질이나 해마의 신경이 뭐 결핍이 된다든지 그리고 혈관 형성이 이상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를 유발하는 걸로 있어서 근데 아직까지는 좀 많이 연구 단계에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직은 네. 연구 단계고. 네. 왜냐면은 이 치매라는 게 사람에서 먼저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사람의 어떤 이론이라든지 그런 변화라든지 이런 거를 바탕으로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또 중심이 되는 이론들을 또 같이 보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인지기능장애 치매 어떤 증상을 보이죠? 강아지들이? 일단은 학습 능력하고 기억력 이런 것들이 보호자분도 못 알아보는 애들이 생겨요. 그리고 뭐 자기가 필요했던 그런 능력들 있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말기에 가면 이제 먹는 이제 그 능력도 떨어지게 돼요. 섭식 능력, 급식 능력 떨어지게 돼요. 그 정도까지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또 시작은 이제 감각기의 이제 감각의 둔화부터 시작이 되고요. 가장 이제 먼저 시작되는 게 청각. 그래서 들리는 게 미세하게 들리는 부분이 안 되는 애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와서 얘기하시는 게 우리 애가 옛날에는 부시럭한 소리도 잘 들었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부시럭 소리, 간식 봉지를 뜯는 소리, 그리고 뭐 사료 봉지를 넣는 소리, 아니면 뭐 현관에 누가 들어오는 소리, 차가 들어오는 소리 이런 것들을 듣고 인식을 하고 변화를 보였었는데, 그러니까 반응을 보였었는데 그런 반응이 갑자기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냄새를 잘 못 맡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후각도 둔해진다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미각, 음식의 맛을 잘 모르고 그렇게 이제 생활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심심찮게 보호자분들한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기능장애가 오면 저는 두 가지로 여쭤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 반려견의 삶의 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걔네들도 그런 걸 내가 지금 이런 걸 능력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 그래서 자기도 뭐 슬프다든지 자기도 뭐 자괴감을 느낀다든지 반려견도 그런 거가 있을까요? 삶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답답하겠죠. 답답하고 그리고 보호자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전하고 틀려지는 부분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이제 보호자가 불렀을 때
이제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그리고 이제 냄새라든지 뭐 그리고 맛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못 맡으면은 식욕이라든지 그리고 음식 먹는 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냄새가 잘 안 맡아지면은 또 이제 공간이 뭐 어느 공간에 있는지도 잘 확인을 못할 수도 있고. 아, 이제 공간도 이제 강아지들은 강아지 네, 후각이 후각으로. 되게 예민하니까 또 어디로 또 갈 때 이제 뭐 기억력도 있고 후각으로 해서 또 찾아다니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견의 삶의 질도 떨어지지만 이거가 이제 보호자분들의 삶에도 영향이 꽤 많이 가요. 네. 이거 저도 이제 17살짜리 기가 있었기 아, 때문에 예. 이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보호자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세요? 막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제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 이렇게 심각하게 상담을 이제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제 그런 정도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증상들은 이제 배변 배뇨를 못 가린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걸 떠나서 이제 오염이 된 상태에서 많이 이제 그 환경을 오염시킨다든지, 그게 이제 심각한 부분이 될 수 있고요. 외출하시기가 힘드신 거예요. 외출도 마음대로 못 하시는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애들이 굉장히 또 답답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통증이 수반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 소리를 지르고 우체고 하는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지속이 되는 거고, 이제 더 안 좋은 거는 그게 주로 밤에 이제 진행된다는 거예요. 밤새 그러고 있다 우리 애가, 어떻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그게 사람도 부모나 자식이나 예를 들면 남편이 그렇게 해도 그렇죠. 힘든데 강아지라고 덜 힘든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동물이라고 덜 힘든 거 아니에요. 더 할 일이 적은 것도 아니고 똑같이 먹여야 되고 똑같이 막 배변 실수하고 하면은 진짜 그게 힘들고 보호자분이 다 힘들 것 같아요. 저도 경험이 있고. 그래서 이거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약이든지 뭐가 있나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명확하게 규명이 돼 있는 거는 없는 것 같고요. 뭐 제가 좀 판단해 보니까 꾸준히 건강 관리를 잘해서 얘가 이제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보조제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도움이 돼요. 항산화제나 이제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뭐 이제 오메가3나 유산균 이런 것들이 몸의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장기의 이제 활성을 높여주다 보니까 뇌의 기능이라든지 뭐 퇴행성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늦춰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막 집에만 있고 뭐 많이 안 움직이게 하는 것보다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가벼운 운동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외부에 다니면서 이제 환경이나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동물들과 반응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뇌가 이제 그러니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해주는 거. 사람도 그렇잖아요. 팀에 오신 분들은 또 여러 가지 활동도 하시고, 요양원가 뭐 이렇게 뭐 만드는 거 하시고 그런 거랑 똑같이 그런 학습이라든지 이런 거 반복하는 것들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선 그럼 단순한 노화랑 이게 약간 겹쳐지는 게 많아서 어떤 진단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진단. 이제 실제로 진단표가 있고요. 그런 항목들을 체크를 해서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의 총합이 몇 점이면 얘가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가능성이 적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있고 그리고 좀 의심이 되거나 보호자분이 걱정이 되신다 하면은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주치의 선생님과 그런 부분들을 좀 상담하면서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 표를 제가 첨부할 테니까 한번 작성해 보시고 상담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럼 단순히 그냥 얘 우리 애는 늙었어 뭐 이렇게 해서 할 게 아니고 병원에 와서 상담을 하면은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되기 전에 대책을 또 찾아서 좀 더 해볼 수 있는 그 폭이 넓어지잖아요.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오셔서 하시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적고 사실 서로 답답한 경우가 생기니까. 뭐든지 빨리 와야 되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좀 약간 세부적으로 하나씩 여쭤볼게요. 네. 이제 대소변 가리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왜냐면 그런데 만약 대소변을 못 가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소형견들 같은 경우는 특별한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보호자분들이 이제 밀착해서 관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경우는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뭐 오염되지 않도록 그리고 자꾸 이제 치워주시고 하시는 수밖에 없고, 사실 우리나라 보호자분들 대부분 다 바쁘시잖아요. 집에 계속 계시는 분들도 또 없고, 집에 계셔도 또 더 바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관리가 밀착해서 안 되면은 공간 제한을 하고, 그리고 변효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이제 기구들이 이제 기저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착용해서 좀 위생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원장님 하셨지만 네. 그렇게 밤에 막 울고 하울링이라고 해서 어우 막 하고 네. 짖고 이런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런 거 조금 애를 좀 밤에 캄다운 네. 할 수 있는 약물 같은 게 있나요? 그렇죠. 뭐 분명히 처방이 될 수 있는 약물들이 있고요. 그 상품 명은 말씀 안 하셔도 네.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약물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용량과 적절한 조합을 찾는 거는 수의사 몫이고요. 보호자분하고 상담해서 그걸 찾는 과정도 있어요. 이제 투약을 해봐서 이제 반응이 괜찮아야지 되는 거고,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투약을 꾸준히 하시면 실제로 이제 뭐 많은 임상 수의사분들이 효과가 있고 관리가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힘들게 생활하고 있던 애들이 좋아져서 보호자분도 편안하게, 그 애기도 이제 좀 이제 쉽게 생활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고요. 아까 확실히 뭐 영양제나 보조제들은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거는 아까 노령견들이 먹는 거랑 똑같나요? 아니면 좀 다른 것도 있어요? 뭐 이런 인지기능 장애 증후군에 특화돼서 처방이 되는 보조제가 있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아실 거고. 네. 그리고 최근에는 처방 사료도 나왔어요. 치매균을 위한 처방 사료. 뇌 기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뇌에 어떤 이제 질병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애들에 대해서 처방 사료도 나왔고, 특수 보조제도 도움이 되는 특수 보조제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처방과 같이 조합해서 먹여주실 수 있으시면 훨씬 더 삶의 질이 좋아질 것 같아요. 아까 또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운동도 좀 하라고 하는데, 네. 근데 노령견일 텐데 막 이렇게 막 공 던지고 이렇게 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좀 이렇게, 그럼 네. 어떤 정도의 운동을 해줘야 되나요? 제가 보는 거는 가볍게 걷는 정도의 운동, 뭐 한 10분, 15분 정도 그냥 가볍게 걷는다거나, 뭐 걷는 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한다, 다른 질병이 있어서, 그러면은 앉고 바깥바람을 쐬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쳐다보고, 그리고 다른 동물이 지나가는데 반응을 하고, 그런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뇌를 활성화할 수 있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보고, 활동을 할 수 쳐다보고, 있게 해주는 거죠. 뭘 예, 보고 예. 반응하고 예. 이렇게 네.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다.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하긴 요즘에 그 개모차 있잖아요. 유모차. 네. 예. 네. 개모차 타고 다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 인지 기능 장애 예후를 얘기한다는 건 약간 조금 좀 어폐가 있긴 한데, 네. 좀 이거 예후가 보통 어떤가요? 예후는 뭐 이제 결국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진행이 됐을 때 좋지 않은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미리 이제 빨리 진단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 이제 보호자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가 좀 예민한 질문인데 언제가 때냐, 그때냐, 언제가 애들을 편안하게 보내줘야 될 때냐. 근데 그게 언제라고 말씀을 하세요, 원장님은? 그거를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겠죠? 아니 이론적 기준, 플러스 기준도 말씀해 주시고 원장님의 개인 생각도 말씀해 주시고. 일단은 이제 그 이론적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애가 정상적인 어떤 이제 급식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떨어져서 영양 부분의 섭취를 충분히 못할 정도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대부분 그 정도 나이가 되면은 안 좋은 질환이 있을 거예요. 질병이. 그 질병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고 더 이상 계속 나빠지거나 아니면 똑같은 상태로 유지되거나 그런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애의 삶의 질을 계속 저하시킬 수 있는 통증이나 문제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세 가지 요소가 이제 명확하게 판단이 되면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수의사도 권장을 드려야 되고 보호자분도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개인적인 의견은 이제 보호자분들이 아기를 데리고 계시면서 너무 힘들고 가슴 아프시고 그리고 얘가 이런 상황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안쓰럽다. 보호자분도 고통스럽죠. 네, 그렇죠. 보호자분도 항상 볼 때마다 계속 고통스러울 거고 그리고 이제 애도 계속 그런 표현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되면 수의사하고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네. 이런 판단을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저 오늘 뭐 엄청 많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보호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짧게 해주신다면요. 예. 수의사들은 사실 이제 동물들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고 또 보호자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의사보다는 조금 더 알고 계시겠지만 완벽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세심하게 아기들을 지켜보시고 변화가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런 이제 변화나 문제점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넘어가지 마시고 상담이라도 전화해서 지치가 있으면은 전화 상담 또는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또 그런 과정에서 미리미리 안 좋게 진행되고 모르는 사이에 심해질 수 있는 질병들을 찾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동물병원에 오면은 무조건 검사 많이 하라고 한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하고 맥락이 있는 거예요. 사실 애들하고 의사소통이나 애들의 지금 상태를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원인이 뭔지를 확인하고 치료를 하고 싶은 마음에서 수의사들은 이런 검사가 필요하고 맥시멈은 이 정도 검사를 하시는 게 좋고 그 부분이 부담이 돼서 못 하신다면 미니멈 이 정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임상 수의사 입장에서 이런 일선에 이제 조그만 동물병원을 하는 임상 수의사 입장에서 보호자분들이 그런 수의사의 마음을 좀 이해하시고 검사에 대해서 설명드렸을 때 좀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거나 또 이제 수긍해 주시고 이제 같이 진행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저희는
이제 진료 보기가 쉬워질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진심이 느껴지고요. 저도 정말 동의하는. 네. 동물은 정말 말을 안 하잖아요. 네. 배가 아프다, 허리가 네. 아프다 말을 안 그렇죠. 하기 때문에 네. 정말 이게 검사가 저희가 정말 돈 때문에 막 무조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되게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유익한 시간이었고 네.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더 열심히 이제 하는 마음을 다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번에 다른 주제로 한 번 더 모셔도 될까요? 네, 저는 좋습니다. 저는 사실 뭐 알러지 아토피나 네. 여러 가지 애들 뭐 식이 조절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있기 그러세요? 때문에 네, 그런 그러면 주제도 저는 괜찮습니다. 좀 그러면 다음번에 또 모시는 걸로 네. 약속을 하고 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